이 사각형들을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다른 흑백의 사각형들은 보통 지각에 혼란을 주지만 그걸 무시하면 초록색 사각형이 노란색 사각형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에릭은 경찰관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수상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호와 저택 근처에서 큰 가방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에릭은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자신의 집인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져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에릭은 그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왜죠? 눈 위에 흔적이 있어요. 발자국은 에릭과 그 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발자국은 창문으로 이어져 있어요. 만약 정말로 그녀의 집이었다면 왜 창문을 통해 집을 나왔을까요? 따라서 그 여자는 도둑이에요. 누군가가 지역 박물관에서 비싼 그림을 훔쳤습니다. 경비원들은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로버츠 형사는 박물관 방문객들 중에서 3명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하루 종일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근처에서 요가 수업이 있었고 새로운 전시회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릭은 평범한 관광객으로 도시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강도를 찾을 수 있나요? 헬렌이에요. 그림을 요가 매트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작은 배낭만 가지고 있어요. 니나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하루는 고객 피터가 교통사고 현장으로 니나를 불렀어요. 그에 의하면 바베큐 파티를 하는 곳에 도착했고 친구들은 2시간 후에 올 거라고 말했어요. 피터가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호수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나는 피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니나는 발자국을 봤어요. 피터가 직접 차를 호수로 밀어 넣었어요. 저녁 식사 후 억만장자 릭은 몸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의사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릭의 사립탐정은 가정부, 릭의 아내, 그리고 요리사를 조사했습니다. 모두들 본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탐정이 집을 수사했고 독이 든 병과 독이 묻은 장갑을 찾았어요. 증거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그는 누가 릭에게 독을 먹였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장갑의 주인은 왼손잡이이고 범인도 왼손잡이입니다. 유일하게 왼손잡이인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그는 국자를 왼손에 들고 있어요. 톰과 사라는 숲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사라를 낚아채서 으스스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톰은 서둘러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녀가 사라를 개구리로 바꾼 걸 창문을 통해 봤어요. 마녀가 성을 떠났을 때 톰은 몰래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주문이 적혀있는 책을 찾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사라를 다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약 제조법이 있었어요. 톰은 어느 재료를 약에 추가해야 할까요? 스네일에서 S를 빼면 네일이 됩니다. 오렌지 하트에서 T를 빼면 오렌지 헤어처럼 들려요. 그린 씨는 나이든 예술가입니다. 그는 혼자 살았지만 시력을 잃고 난 후 집에서 그를 도와줄 간호사 3명을 고용했어요. 어느 날 간호사 중 한 명이 그가 침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경찰관이 도착했고 3명의 간호사를 신문했습니다. 웬디는 그린 씨가 소설을 읽어달라고 했고 그 후에 저녁을 하러 그를 혼자 두고 갔다고 했어요. 에이미는 그린 씨와 비디오 게임을 했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의식을 잃은 그린 씨를 보자마자 경찰을 불렀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에이미예요. 그린 씨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어요. 4명의 과학자가 물리학 컨퍼런스에 같은 차를 함께 타고 갔습니다. 비가 심하게 오던 날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란 터널을 지났어요. 터널 안은 매우 어두웠어요. 차가 터널을 나왔을 때 티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들은 차를 세우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형사는 같이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터널 안에 있을 때 무얼 하고 있었죠? 알렉스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비는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비가 오고 있어서 조심 운전을 하느라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이애나예요. 터널 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릴리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근처에 호수나 강도 없었어요. 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인장 속살 먹기, 플라스틱 봉지를 이용해 잎에서 이슬 모으기, 아니면 더러운 웅덩이물 마시기? 선인장에는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는 독성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선인장은 숲에서 자라지 않아요. 웅덩이 물에는 아마도 박테리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잎에서 이슬을 모으는 거예요. 빌도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어요. 빌이 불을 피우도록 도와주세요. 빌은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햇빛을 마른 풀로 모은 다음 불이 붙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서로 문질러서 불을 피울 수도 있지만 이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밥은 3개의 문이 있는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문 뒤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밥이 안전한 문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동물의 발톱 자국이 보이나요? 이 문 뒤에는 야생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여자도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머리에 거미가 있어요. 3번째 여자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비록 마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킴과 스테이시는 숲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밤이 돼서 하이킹을 멈추고 스테이시는 베리를 따러 갔어요. 갑자기 마녀가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스테이시를 돌로 만들어버렸어요. 킴은 걱정이 돼서 스테이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신 마녀와 마주쳤어요. 내가 네 친구를 돌로 만들었어. 올바른 돌을 찾아서 이 약을 부어. 그러면 내 친구가 인간으로 돌아올 거야.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킴이 스테이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진짜 큰 돌 밑에는 잔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돌이 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밑에 잔디가 약간만 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짜잔! 제리의 생일이었어요. 그는 대학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초콜릿 케이크가 든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났을 때 제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간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매우 흥분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케이크를 다 먹었는지 제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이 여자가 좀 수상해 보이네요. 뺨에 묻은 게 이 초콜릿인가요? 여러분의 색 감각을 테스트해 봅시다. 녹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B입니다. 주황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B입니다. 분홍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A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는 조씨가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동료 질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조씨는 우주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날은 만우절이었고 우주비행사들은 질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사는 경찰관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비싼 그림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여기서 뭐 만진 거 있나요? 그리고 리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집을 둘러보고 그녀를 사기죄로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벽에서 그림을 떼었다면 침대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선인장 몇 개가 있는 사막, 사과 하나와 물 한 잔이 있는 화창한 초원, 그리고 날카로운 바위, 양동이 하나, 유리잔 하나, 그리고 몇몇 비닐봉지가 있는 해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선택할 건가요? 사막에는 물이 없고 선인장은 독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과 1개와 물 1잔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변은 좋은 선택입니다. 바다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해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마실 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컵을 양동이에 넣고 바닷물을 붓고 비닐봉지로 닫고 가운데에 작은 돌을 놓으세요. 그런 후에 햇빛에 잠시 놔두면 신선한 물이 생깁니다. 프레드 형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는 독살될 뻔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헬렌, 닉, 제인, 댄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프레드는 달력에 있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12, 4, 11. 누가 그를 독살했나요? 댄이었어요. 프레드는 메달의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암호화했습니다. 켈리와 사라는 파자마 파티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라는 데이트 앱을 열고 켈리에게 새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켈리에게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앤드류가 방금 새 차를 샀고 사라를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릭은 공항에서 사진을 보내왔고 상사가 그를 출장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윌은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릭은 주머니에 2장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전화기 2대와 선글라스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켈리는 앤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창문도 문도 없는 방이 있습니다. 천장은 매우 높고 유일한 탈출구는 맨 꼭대기에 있는 닫힌 해치입니다. 갑자기 방이 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확인해봤지만 물을 잠글 방법이 없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지만 적어도 5분은 걸릴 거예요. 2분이면 방 전체가 물에 잠길 게 분명해요. 그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는 없을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3가지 물건이 보여요. 빨대, 밧줄, 양동이, 그중 하나만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양동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이 머리 높이로 올라가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세요.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자신만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생길 거예요. 방금 불이 난 건물 안에 있습니다. 탈출해야 하지만 불은 계속 번지고 있어요. 어지러워지고 연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러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는 3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출구 부근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불타는 방 반대편에 있습니다. 2번째 출구는 바로 앞에 있지만 윗부분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 출구는 부엌을 통해 있고 사방에 산산조각이 난 유리가 있지만 불길이 거의 닿지 않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출구가 불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내 불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불길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부엌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기어가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고 물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목을 죽이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강해지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나무 옆에 앉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될 수 있는 한
가장 큰 나뭇가지 2개를 구하세요. 그리고 외투를 찢어서 그 위로 쭉 펴니다. 마치 도처럼요. 나뭇가지 2개를 모래에 밀어넣어 고정시키세요. 대기 중에 물이 천에 모여서 물방울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은 철로에 묶여 있어서 전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팔을 쭉 뻗으면 라이터, 작은 포켓 나이프, 그리고 기름 한 통에 닿을 수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밧줄에 기름을 부으세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몸을 움직여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테일러는 또 한 번의 멋진 얼음 낚시를 마쳤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겨서 저녁거리를 들고 집으로 가려고 차로 걸어가고 있어요. 차의 절반쯤 다다랐을 때 배고픈 퓨마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테일러는 차에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퓨마가 따라잡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퓨마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물고기를 옆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모두 버려야 해요. 속도만 늦출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는 퓨마의 밥이 되기 전에 차에 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은 칠흑 같은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방은 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방이 오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에 나갈 길을 찾아야 해요. 2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벽에 있는 파이프가 몇 개 느껴지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이프가 가열되기 시작하면 아마 빨갛게 변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엄청나게 더워지겠지만 방의 구조를 파악하고 탈출 방법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안젤라는 숲으로 멋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발을 헛디뎌서 물을 다 쏟았어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근처에는 작은 개울과 선인장이 있어요. 신선한 물을 마시려면 어느 곳에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개울로 향해야 합니다. 호수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건 아마도 그 안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선인장 하나에는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한 물이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비록 개울이 작긴 하지만 흐르는 물은 거의 언제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건 뭐죠? 동물 발자국이에요. 숲으로 향하는 곰 발자국, 숲에서 나오는 늑대 발자국, 그리고 호수를 향하는 사슴 발자국.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숲으로 들어간 곰이 아마 개를 겁주어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게 늑대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닐 거예요. 늑대는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곰은 사슴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호수에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숲이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마을에 있는 우물 속에 갇혀있고 물은 이미 무릎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물 입구로 통하는 밧줄이 있지만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양동이, 옷가지, 그리고 라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옷을 양동이에 넣고 양동이를 밧줄에 묶고 옷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양동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연기를 보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달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케이트는 아침 하이킹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등산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빈티지 지프차를 보았습니다. 차를 감상하고 있는 동안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앞에 나타났어요. 곰은 지금 당장은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금방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지프차 옆 바닥에 커다란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곰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크루 드라이버로 가스탱크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를 몸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곰은 그녀의 향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에릭은 캠핑을 하는 중인데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했어요. 텐트에 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전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전화기는 배터리가 10%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물병, 빈 샌드위치 봉지, 등산화와 베개를 발견했어요. 빛을 더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가져가서 물병 바로 옆에 놓습니다. 병 안에 물은 빛을 분산시켜 빛을 훨씬 더 밝게 만들 거예요. 에드리언과 잭은 하루 종일 암벽 등반을 했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려고 숲속을 한참 걸은 후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은 전에 이 숲에 와본 적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잭은 너무 지쳐서 쓰러졌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어요. 에드리언은 잭을 부축하고 가려고 했지만 잭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두 핸드폰 모두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과감히 도움을 찾아 나서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두 개의 장비 백을 점검했고 작은 픽 해머, 밧줄, 튼튼한 자물쇠 그리고 하네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드리언은 하네스를 착용하고 모든 밧줄을 함께 묶어 하나의 긴 밧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쪽 끝을 잭에 묶고 한쪽 끝을 하네스에 묶습니다. 그렇게 하면 숲에서 길을 잃어도 잭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밧줄이 정말 길어야겠네요. 가족이 하루 종일 집을 비운 날, 노라는 트리플 초콜릿 산딸기 케이크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로 했어요. 믹서기에 전원을 꽂은 직후에 작은 펑하는 소리와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후에 전기가 끊겼고 그녀가 아끼는 믹서기에 불이 붙었어요. 전화기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빨리 그녀를 도와주세요. 전화기를 가지러 가서 도움을 청하는 동안 불길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만 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가루를 믹서기에 부으면 됩니다. 불길을 잡아서 도움을 청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로이는 집 바로 뒤에 있는 숲으로 짧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무에 돌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벌집에 돌을 던졌어요. 벌떼가 날아와서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은 그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수많은 덤불과 관목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깊은 호수가 있었어요. 성난 벌들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벌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바로 위에서 기다렸다가 쏠 거예요. 방법은 최대한 멀리 뛰어 도망가고 집으로 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로이!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대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확률은 적어진답니다. 서로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하러 달려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격자무늬처럼 구성된 도시나 지역에서 운전 중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 같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번 도세요. 결국 처음과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뒤에 있는 차도 그렇게 움직였다면 미행을 당하는 게 확실합니다. 집으로 향하지 말고 그 차를 따돌리세요. 야외에 있는데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즉시 피난처를 찾으세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건 양전하가 몸속에서 올라와서 폭풍의 음전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보호소가 없다면 까치발을 하고 낮게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으세요. 가능한 한 몸을 작게 만들면 땅과의 접촉을 줄이고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그쪽으로 거울을 가리켜 빛을 반사시킵니다. 거울이 없다면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머리 위에 비행기에 신호를 보내세요. 운전 중에 어딘가에 발이 묶였다면 차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차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여러분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TV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물에 잠겨 있을 거예요.
팔을 이용해서 입을 표면 위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떠 있거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빠졌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숨을 참고 스스로 수면 위에 동동 떠오르도록 해보세요. 등과 다리는 곧게 펴고 몸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게 발을 차보세요.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직접 접근하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그들이 여러분까지 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팔로 가슴을 가로질러 손이 여러분을 향하지 못하게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붙잡히면 물 아래로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의 몸 아래로 수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돕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곰과 마주치셨다고요? 운이 아주 나쁘시군요. 자, 뛰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만히 서 계세요. 뛰면 안 됩니다. 소리는 지르지 말고 깨끗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여행하려는 곳에 회색곰이 있는지 조사해서 곰 스프레이나 후추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곰이 7.6m 이내에 있다면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곰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면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땅에 누워보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곰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북극곰이 뒤쫓아오는 중인데 거리가 멀다면 모자, 스카프, 셔츠와 같은 옷가지를 떨어뜨리며 도망가세요. 북극곰은 주의력이 짧아서 옷냄새를 막기 위해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이런 곰들과 자주 조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제게 미리 말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한다면 그대로 두세요. 기침을 한다는 건 공기가 드나든다는 거고 기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공기를 역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더 위험해지거나 기도가 제대로 막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침을 하게 놔두세요. 숨을 못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강한 역조에 걸렸다면 절대 물에 맞서 수영하지 마세요. 힘만 빠지고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해안과 평행하도록 빠르게 수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고 몸을 편안히 두세요. 더 멀리 가게 되더라도 물살을 피하면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사람의 손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당긴다면 소나귀에 들어간 팔을 비틀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곳부터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외국에 가야 한다면 정부에 사실을 알리세요. 미국이나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해외에 간다고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여러분이 대피해야 할 때 그 사실을 정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하려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 달려가는 곳에서 넘어진다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나칠 때 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세요. 때때로 캠핑 여행에선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서 캠핑장을 나가려고 한다면 불에 탄 석탄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세요. 이를 사용해 나무, 바위 또는 통나무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표식이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 거고 구조대가 추적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항상 응급처치 키트에 바늘을 넣어두세요.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늘을 자화시키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털, 실크 등에 100회 정도 비비세요. 용기에 물을 채우고 나뭇잎을 물 표면에 놓고 바늘을 입 위에 놓으세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기 시작할 겁니다. 응급서비스에 전화할 때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전화가 끊기더라도 경찰차나 구급차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즉시 면허가 있는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세요. 전기부의 플라스틱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기타 다양한 곳이 출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븐에 구운 생선처럼요.
뱀에게 물렸다면 그 뱀에게 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답해주지 않을걸요? 독이 있는 뱀은 보통 색이 다채롭고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린 곳을 보세요. 만약 깊은 구멍 2개가 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독이 있는 뱀에게 공격받은 것입니다. 물린 자국이 U자 모양으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났다면 아마 독이 없는 뱀이었을 거예요. 가능하면 뱀의 사진을 찍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응급실에 전화하세요. 입으로 독을 빼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에서 독을 제거한다기보단 독이 옮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얼어붙는 날씨와 맞닥뜨렸다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일부가 딱딱하고 창백해질 것입니다. 그때 몸이 쓰리고 쏘인 것 같은 느낌에 몸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동상을 피하기 위해 코, 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바세린을 바르세요. 잊지 않고 가져오셨죠? 다음 주의사항으로 이어가 볼게요. 추운 상황에서 떨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몸이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덜덜 떨다가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자고 싶다면 즉시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 목, 하복부에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손이나 다리에는 찜질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 폐 또는 뇌로 다시 차가운 피를 밀어넣어 심장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를 잃었는데 고인물을 마셔야 한다면 꼭 물을 끓여서 정화시키세요.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엔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나 다양한 기름,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은 고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3분 정도 끓이면 안전할 거예요. 식용유가 끓기 시작한다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버를 돌려 불을 끄세요. 냄비를 꺼내지 마시고요. 대신 금속 뚜껑을 덮어주세요. 산소가 없다면 불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작은 기름불을 끄시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작을 때만 가능한 팁입니다.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오일이 튀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다 아셨죠? 좋아요.